사랑하는 사람과 손잡고 산책하고 싶은 계절입니다. 봄에 전해드리는 성공예감 예스아이캔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산책 얘기가 나와서 네. 말인데요.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날에는요, 이 공원에 나가보면 애완동물과 같이 나와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눈에 띄죠. 겨울에 네. 이제 집안에만 있다가요, 날씨가 풀리니까 좀 애완견 좀 예쁘게 해가지고 좀 산책하고 싶은 네, 마음 옷도 분명히 입혀서.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했는데 오늘 현장 돋보기 시간에서는요, 좀 애완동물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눈 크게 뜨시고 봐주시고요. 고민타파 해우소 시간에는 네. 이 특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여성분들이 정말 관심 많아 하시는 액세서리 디자인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디자인권이군요. 잠시 네.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지역의 소상공인 소식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레이더가 향한 곳은 오늘 광주입니다. 자, 광주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소상공인 광주 부부센터 오정탁입니다. 네, 오정탁 상담사님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주 광주 지역 첫 번째 소식은 광주 지역 2월 소상공인 경기 동향조사 결과입니다. 네, 현재 소상공인진흥원에서는 경기 동향조사를 매월 지역별로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광주 지역 2월 소상공인 철강 분기를 나타내는 BSI가 75.8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78에도 못 미치는 결과 지표입니다. 1월에 조사한 85.9에 비해 가서 떨어지는 수치로 갈수록 경기가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아, 걱정스럽네요.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광주 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의무 휴무와 시간 제한 관련 소식입니다. 네,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었는데요. 이날 대형마트 휴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영업시간도 0시부터 08시에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대형마트 휴무 조치에 힘입어 골목 슈퍼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되는데요. 현재 광주 지역은 대형마트 12곳, 기업형 슈퍼마켓 15곳이 영업 중입니다. 네, 광주 지역 소식을 전했는데요. 앞으로 더욱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 북부센터 오정탁이었습니다. 네, 광주 지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경기가 하락하고 이 대형마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네. 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요. 무엇보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형마트 의무 휴무와 관련해서 좀 각 자치구별로 각 의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광주도 이제 상정이 됐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제 강동구가 이제 제일 먼저 통과가 됐죠. 그 기초를 좀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 돋보기 순서인데요. 애완동물이 이제 반려동물, 친구의 개념으로 가면서 네. 이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애견 카페, 애견 네. 호텔 이제는 좀 귀에 익숙하게 됐잖아요. 오늘은요. 애완동물을 위한 전용 공간이 어떤 곳이 있는지 또 새롭게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현장 돋보기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 불리는 애완동물. 핵가족화, 미혼 독립가구, 노년층의 증가로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참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요새.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애완동물을 타깃으로 한 애견 포털 서비스, 애견 카페, 애견 미용실 등 창업 열풍이 뜨겁다고 하는데 그 뜨거운 열풍의 현장을 현장 돋보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죠. 귀여워라. 좀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애완동물 전용 공간 궁금한데요. 강남의 한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뭐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이때 사람들의 시선이 어느 한 곳으로 향한 것을 발견한 제작진. 그 시선을 뭘까요? 보니 장난감에 온정신이 달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고양이들 포착. 여기 고양이만 있네요. 이곳이 바로 고양이와 함께 놀 수 있는 고양이 카페라는 말씀.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애묘 문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애묘인 수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기지 못하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또는 지금 현재 기르고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은 품종을 구하시기 위하셔서 오시는 카페입니다. 강아지가 가면 대접 못 받는 곳이네요. 그러네요. 치면 까도녀도 울고 갈 정도인 고양이. 하지만 이곳에서의 고양이들은 손님들과 자유롭게 장난감 놀이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다. 때론 손님들의 부름에도 차갑게 고개를 돌리는 나쁜 남자 스타일로 변신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고양이의 매력 때문에 손님들이 또 올 수밖에 없다고. 잘 놀고 있네요. 네, 고양이 하면은 고양이가 있으니까 일단은 카페가 좀 활기찬 것 같고
재밌어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이제 고양이도 함께 이제 볼 수 있고 놀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고양이 카페 오면은 고양이랑 노는 것도 즐겁고 그리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자주 와요. 고양이 매력 있죠. 좀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해 뭐예요? 드리기 위해서 손님들 손에다 간식을 드립니다. 손님들을 위한 고양이를 시간이네요.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드릴게요. 네. 본인들 드시면 안 되시고요. 직접 키우지 않아도 고양이 좋아하시는 네. 분들 가면 되겠네요. 예. 간식 달라고 아우성인 고양이들. 바로 이 간식 타임이 자신들의 몸을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고양이들과의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러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네, 일단 털을 가지고 있는 품종의 고양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 코트의 관리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질병 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거주하고 있는 내 친구들을 소개해볼까? 소개 부탁해요. 이 녀석은 아유, 겁이 없고 귀여워요. 명랑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아메리칸 쇼트 헤어. 아메리칸 머리 쇼트 위에서 헤어. 올려놓아도 귀 끝에 손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고양이. 장화시는 고양이? 예. 아. 굉장한 표범 같다. 활동성과 이거 고양이에요? 민감함을 자랑하는 표본무늬 대표주자 오. 벵갈. 이름도 잘 어울리네요, 네. 벵갈.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한 아비니시안. 손님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아이들만 나와 있습니다. 총 묘구수는 22마리가 들어와 있고요. 품종은 12마리의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2마리의 고양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집을 공개해볼게. 이곳은 바로 우리가 쉬와 응가를 하는 것. 어우, 그 스멜. 나의 똥간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흔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잠자리. 왕성한 활동력과 민첩함을 지닌 우리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캣타워. 아, 캣타워. 고양이 카페인 만큼 손님들이 우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를 전수하신 우리의 주인님. 덕분에 손님들은 우리에 관한 궁금증이 생기면 바로바로 책을 펼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이 아이들이 정말 도도하지만 귀엽거든요. 고양이 문화가 발전되어 있는 일본을 저희 본점에 있는 사장님과 함께 여행 취지에 갔었는데 고양이에 대한 문화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카페에 대한 것도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일본보다 우리도 고양이 문화가 발전되고 있으니까 사람 위주보다는 고양이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고양이들이 그들마다 가진 다른 매력을 손님들에게 어필하기에 고양이 카페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양이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단순히 상업적이란 생각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아이들 의료 부분, 그다음에 아이들 케어 부분, 손님들과 함께하는 공간이어서 손님들에게 나올 수 있는 컴플레인 등을 충분히 섭렵하셔서 많은 공부와 많은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가지시고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애완 카페인 만큼 청결은 필수! 냄새로 인한 불쾌감을 느낀다면 외면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청담동에 위치한 이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애견동물계의 천국이라 불리는 이곳이 바로 애견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애견을 위한 공간이군요. 미용실, 병원까지 없는 것이 없다는데 한 곳 한 곳 정성 들여 만든 공간을 살펴보자. 여기는 반려동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미용, 호텔, 유치원, 그다음에 유치원은 또 용품샵 뭐예요? 모든 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들도 첫 유치원 번째 공간은 바로 다니나요? 애견 유치원. 훈련을 시켜주나? 예. 앉아. 말 안 듣는 아이들 훈련시켜주는 곳이. 어때요? 옳지, 옳지. 앉아는 기본, 기다려, 엎드려는 물론 배변 훈련, 사회성 훈련까지 일반 가정에서 가르쳐주기 맞아요. 힘든 얘네들이 습관들을 교육을 배울 수 있다. 받아야 돼요. 또한 많은 강아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도 능숙하게 해낼 수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교육은 전문가들에 의해 진행된다고. 때문에 복합 문화 공간에서 인기 만점이란다. 화장실이 따로 있어서 기본적으로 화장실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앉아 또는 엎드려 기다려 훈련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다른 아이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사회성 훈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단체 생활 같이 간식 같은 거를 줄 때 알아서 서로 기다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크레이트라고 하는 캔넬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동할 때 넣어서 다닐 수 있게 그런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별한 매력은 교외에 있는 훈련소 대신 주인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스태프들이 직접 출장을 가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강아지를 안고 들어오는 손님이 향한 곳은 바로 복합문화공간의 두 번째 장소인 병원.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치과, 안과 등 7개 과에서 10여 명의 전문 수의사가 진료를 맡는 것은 물론 통증, 비만 클리닉 등 특화 진료과까지 없는 것이 없다. 초음파까지 받아요. 와, 시설들을 거의 사람 보면 대우인데요. 미용은 되게 유리관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막 보호자들이 볼 수 있어서 좋고, 여기는 뭐 CT실도 있어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무엇을 하는 곳인가 살펴보니, 아니, 강아지가 헤엄을 친다. 이것이 바로 아픈 강아지들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물리치료실이란다. 수술한 이후 디스크라든지 관절 쪽 수술하는 아기들이 통증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밖에서 운동하는 것보다는 물에 들어가면 관절이라든지 움직이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근력도 키울 수 있고 통증 관리도 훨씬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통증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네요. 복합문화공간의 세 번째 장소는 바로 미용실. 누구나 자신의 애완동물은 개성 넘치게 꾸며주고 싶다. 이러한 손님들의 기대에 발맞춰 애완동물 한 마리 한 마리 그들에게 맞는 개성을 살려주고 최고의 스타일을 만들어준다. 또한 개방된 유리창을 통해 주인은 자신의 애완동물의 변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애들이 즐길 수 있게, 그리고 친구처럼 대할 수 있게 해서 만들기 때문에 애들이 더 미용을 하고 나서도 아, 이것도 하나의 놀이구나라는 습관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애들이 상처가 안 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미용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최고의 황금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애완동물 관련 창업. 그러나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만큼 무조건 유행을 쫓아서 성급히 창업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자신만의 특화된 컨셉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네, 사람과 더불어 네. 사는 이 반려동물로 정말 친구 대우를 톡톡히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주변에서 애완동물병원은 좀 봤는데, 네. 애완 카페, 그 고양이 카페 이거는 보질 못했거든요. 용필 씨는 어때요? 그 홍보가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 찾아보기 전에는 잘 알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그 소장님 이전에는 네. 뭐 동호회 중심으로 해서 그런 카페가 이렇게 많이 그렇죠.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조용히 혼자서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발걸음을 좀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뭐 애완 카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매니아층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카페나 블로그 아니면은 뭐 매니아층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등에 들어가셔가지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활동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을 통해서 결속력이나 어떤 입소문 등, 아, 여기서 보지 못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또 애완용 동물들이 있다. 이런 거를 알려주면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약간의 또 비용을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까운 뭐 지하철역이나 이런 부분에다 지하철역 역산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카페를 또 홍보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마을버스, 뭐 뒷칸에 보시던가 아니면 뭐 옆면에 보시면은 광고 나와 있죠. 그런 부분으로 같이 또 광고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카페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 대로변이나 이렇게 번화가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좀 안쪽에 들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니아층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광고도 좀 피하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뭐 광고 포인트 자체는 애완 카페는 친근함,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부분. 이거를 꼭 강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네. 애견, 이 고양이 카페의 경우에는 이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아서 이 매출의 한계를 느낀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이거 좀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실질적으로 뭐 입장료 외에 뭐 이제 지금 뭐 음료까지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커피나 뭐 여러 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식음료도 같이 겸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한 뭐 머플이나 와플 같은 경우도 병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 애견들 아까 뭐 간식도 주듯이 간식도 그냥 자그마하게 뭐 1,000원어치씩 이렇게 판매를 해가지고 고객들이 직접 간식을 한번 줘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미용이나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쉽게 애완동물을 뭐 같이 키우시는 분들도 접근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 그쪽으로 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복합 공간 보면서 좀 느꼈던 점이요.
진료에, 유치원에, 뭐 미용에 대단하더라고요. 자칫 운영을 잘못하시면은 그냥 중구난방 그렇죠. 될까봐 좀 걱정도 됐거든요. 이런 걸 좀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 지금 운영하시면서 그런 모든 복합 공간을 설비를 하시자 그러면 실제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요. 네. 좀 부담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뭐 미용이나 진료 같은 경우는 전문의들이 직접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가까운 뭐 애완동물 병원들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우리 뭐 가게 뭐 카페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할인 혜택을 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병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제일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는 식음료 판매. 네. 그다음에 애완동물 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애완동물 뭐 호텔 있듯이 뭐 어디 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맡겨놓은 동물들을 보관해주면서 같이 어울려주는 그런 공간을 먼저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 앞으로는 또 애견 사업이 더 많이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정말 그 동물을 좋아해서 애견 카페를 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주의해야 될 사항 있을까요? 일단 뭐 애완동물 카페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은 사랑과 애정을 갖고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지금 애완동물하고 어울리면서 즐기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애완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네.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운영하시려고 그러면은 또 그만큼의 또 애완동물에 대한 지식들,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된다. 하다못해 뭐 사료는 언제, 뭐 이제 네. 계절별로 움직이는 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예로 뭐 이제 애완동물 뭐 일기를 하나 쓴다던가 해서 직접 그날 애완동물이 커가는 과정을 사진을 찍고 글로 적어서 고객들 이제 오시는 고객들한테 자 애완동물을 키우니까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큽니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집에서 키우지 않더라도 예. 그 모든 과정을 읽어보고서 내가 직접 키웠다는 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장 돋보기 오늘은요, 애완동물의 천국입니다. 전용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성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소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완동물을 처음 데려오시는 분들 대부분 예쁘다, 귀엽다, 이런 생각으로 데려오시는데요. 이게 키우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책임이 많이 하거든요. 따르죠, 또. 네, 예. 책임이 꼭 필요한 생명인 부분이니까 책임을 꼭 지셔야 되겠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돋보기 함께 했습니다. 자, 고민 상담부터 유용한 정보까지 소상공인들의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드린 시간입니다. 고민 타파 해오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특허 관리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성규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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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뜻 앞서서 오늘 특허 중에서도 네. 디자인권 네. 말씀을 좀 나눠본다고 했는데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1995년부터 귀금속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2011년 6월 귀걸이 디자인을 하나 출원하면서 그에 따른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종업체 A가 무단으로 이 디자인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어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 회사 A가 제가 출원하기 전인 4월부터 이 디자인의 귀걸이를 이미 판매해 왔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회사는 출원 전인 3월부터 디자인을 개발해 왔었고 그 증거로 디자인 개발 과정의 사진을 캡처해서 도면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디자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네, 상당히 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 상대 회사가 디자인 출원 전부터 이 같은 디자인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저도 지금 뭐 귀걸이를 하고 있고 우리 변리사님도 이 반지를 끼고 계신데요. 이 귀금속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 출원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디자인이라 하면 물품의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이 시각을 통하여 어떤 그 미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네네. 귀걸이나 반지, 팔찌,
시계 등 기금속도 디자인 대상이 되고 예. 출원 및 등록이 무수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뭐 엄청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 있었잖아요. 출원을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서 무효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디자인 개발 과정 사진과 도면을 컴퓨터에서 캡처해가지고 법원에 제출을 했단 말입니다. 예.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예, 조금 안타깝습니다. 우선 그 공지란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공지요? 공지란 게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라는 네. 의미잖아요. 네네. 그런데 디자인 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공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공개적으로 비밀로 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말하므로 저 경우는 회사 내의 개발 담당자 컴퓨터에 비밀로 보관된 것이어서 공지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에는 공지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이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출원 전 공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 관련 자료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라고 하는데요. 말이 되는 건가요? 그 무효 심판이 아닌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의 사건에서 공격을 당한 A가 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우리가 판매를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자 디자인 등록권자인 그 사례자가 네네. 실질적으로 출원은 그때 했지만은 우리가 개발 완료한 것은 A가 판매하기 전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개발 과정의 비밀 자료를 그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예. 따라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공지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요. 네. 디자인 개발 과정에서는 사실 다 비밀 유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공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잘못 그게 사례자가 급한 마음에 잘못 제출하게 된 거죠. 지금 여기 말씀대로 디자인 개발 담당자의 모니터 화면을 캡처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이제 상대인 A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공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A에게 전달된 날짜가 예. 출원 전이라면 분명히 공지입니다. 그런데 저 사례자의 경우는 법원에 제출된 날짜 또 A에게 전달된 날짜는 출원 후고 모니터 화면에서 캡처한 개발 완료 날짜만 출원 전이죠. 따라서 모니터 화면의 캡처 자료는 공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일종의 그 잘못된 자백이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예. 현저한 사실에 반하는 자백은 구속력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저 사례자의 자백만으로는 공지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회사 A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요. 그 무효가 확정이 되면 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뭐 이런 것도 못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A가 사례자의 출원 전 개발 도면을 증거 자료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무효 심결이 확정이 된 때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즉시 기각되고 손해배상 자체도 성립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원 중에 이미 혹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없는지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례를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디자인 등록, 뭐 출원 등록도 중요하지만 이제 권리 행사라든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지금 이번 건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니까요. 그 디자인이나 특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때, 즉 정고장이나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할 때는 하기 전에 반드시 디자인권의 그 무효 가능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특히 상대방이 예측되는 대항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A의 그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은 어떻게 소송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경우는 그 사례자가 그 디자인권자가 잘못 어떤 자백의 형식으로 그 컴퓨터에 보관된 비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판사가 아마 공지로 볼 수 없어서 디자인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침해에 관한 이 특허 관리 방법 그리고 공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민타파에서 디자인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다. 뭐 고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좀 다가왔는데요. 아까 뭐 애완동물 기분 좋게 봤습니다. 애완동물이나 식물을 기르는 이유가 아마 그 생명이 전해주는 힘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게 또 살아 숨쉬는 생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생명 하찮게 여길 수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소상공 여러분에게 생명력 있는 방송이 되드리겠습니다. 성공예감 예스 아이 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